요즘 1억 명 이상이 다운을 받고 사용 중인 챗GPT가 굉장히 강풍이죠.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이것만 잘 활용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챗GPT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넣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AI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줘서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어요. 며칠간 사용하면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가 활용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건 당연히 블로그죠. 블로그를 횟수로 9년째 운영 중인데 매일매일 글 적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챗GPT를 활용하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글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됐어요. 이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매일매일 글 적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체험단이나 협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적을 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글 적을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챗GPT를 조금만 잘 활용하고 블로그에 접목만 잘 시키면 하루에 5분 안에 글 하나 정도는 충분히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챗GPT가 대한민국 블로그에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챗GPT는 사이트를 검색하면 돼요. 챗GPT 사이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쉬우니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챗GPT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대충 해놨습니다. 우리는 챗GPT에 블로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체험단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뷰 같은데 체험단 많죠? 이곳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 제품을 내가 체험단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제품명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특징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챗GPT가 알아서 AI가 학습 능력을 통한 이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빠르게 제공할 때도 있고 천천히 제공할 때도 있는데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요. 그럼 보면 후지 제록스에서 개발한 기업용 프린트 솔루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환경 지원, 윈도우나 맥, 그리고 리눅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고속 인쇄가 가능하고 보안 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적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글로벌한 브랜드, 삼성이나 LG, 후지 이런 거는 유명하죠.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의 정보는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공을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서 저는 검색할 때마다 솔직히 조금 놀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 블로그에 적어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많이 되고 앞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정보 역시 똑같은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유사 문서로도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블로그에는 이런 주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행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통영 가볼만한 곳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온 통영 대포 해안 산책로 요거 한번 볼게요. 정보를 보면 대포 해안 산책로라는 거는 없어요. 통영에 어디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한민국 블로그로 봤을 때는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통영에 대포라는 지역이 있다 할지언정 대포 해안 산책로라는 거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블로그에 도움이 되고 이 정보를 적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영 대포 해안 산책로라는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를 보면 검색을 안 하죠. 그리고 블로그 수에 269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블로그에 정확하게 키워드를 나열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내용에서 연관되는데 내용에서도 연관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AI가 자기 마음대로 뽑아낸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피랑은 유명하죠. 동피랑은 통영의 대표 유적지 하나로 16세기에 지어진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사적 제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사적 제51호는 김해 죽도송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학습 능력이 덜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챗 GPT로 블로그에 접목시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을 받아서 참고해서 적으면 전혀 관련 없는 정보를 블로그에 적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제주도 가볼 만한 곳 한번 찾아볼까요? 매미성이라고 있네요.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을 하니까 이런 정보가 떴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내 블로그에 녹여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보시면 거제도 매미성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으로 2010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매미성은 그게 아닙니다. 자, 지식백과에서 매미성을 찾아봤어요. 매미성은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백순삼 씨가 이걸 막기 위해서 혼자서 지금 계속 쌓고 있는 성이에요.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챗GPT는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적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답변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우울증, 초기 증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 정보성으로 녹여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지치고 피곤해진 느낌이 들면 일상생활 활동이 무거워진다. 그리고 식욕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체험단이나 협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훨씬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챗 GPT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적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보성을 적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제품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여행을 가야 되거나 하시는 분들 펜션 정보 이런 것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서 내 말투에 맞게 적어내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패션 정보나 이런 것도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챗GPT라는 이 사이트 자체가 외국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특히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챗GPT로 블로그 글을 적어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치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서 저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챗GPT는 결과값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챗GPT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보시니까 결론이 나오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블로그에는 정확하게 이 챗GPT가 적용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AI가 무서운 점이 계속해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다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네이버는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경험 중심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과연 이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이 정보를 블로그에 적었을 때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뭐 AI가 판단을 할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챗GPT는 그냥 내가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블로그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저는 내려졌습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 적어서 빠른 시간 내에 블로그 글을 적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